붓 하나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수십 년은 됐음직한 도구들입니다. 글씨 쓸 때도 그렇더니 낙관 하나를 찍는데도 온 신경을 집중 또 집중. 94세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도 흐트러짐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따뜻하게 지켜보는 할머니도 있네요. 그만 글씨가 노필이라. 글씨가 노필이라 늙은 사람이 쓰는 글이라 아무도 젊은 사람 쓰는 것만은 못한데. 아니에요. 저기 힘이 있으세요? 실력이 여전하네요. 아이 고맙소. 고마워. 실력이 할머니가 그렇게 알아주고 고마워. 어느 식전이고 내가 안 쓰는 날이 없고 밥을 먹으라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어떤 만큼 나한테 와서 안 먹는다고 이제 밥도 안 준다고 책 놓고도 와서 먹지도 않는다고 글씨를 쓰는데 밥 먹을 생각이 그걸 맞춰야 쓰지. 아 그랬어요 할머니? 그러면요. 밥 먹는 일보다 글 쓰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하다는 할아버지. 그러다 보니 소박한 이 집 거실을 가득 채운 건 수천여 권의 책입니다. 한눈에도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 고서가 가득한데요. 모두 할아버지 손때가 묻은 책입니다. 이거는 뭐 초보글인데 이건 잘 안 보니. 이건 문어 초복을. 네, 이건 수천 번 가르쳐 이게 잔주까지 못 있다. 빼곡한 한자 틈에 보태진 글도 있는데요. 그거는 수거. 그 직접 적으신 거예요? 네, 완전 제가 쓴 거죠. 말이나 글이나 경의가 또 발라야 되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수거가 한두 가지 아니라 이 문제 하나에 나와도 이래 말하기도 하고 저래 말하기도 하는데 요게 해당한 말을 골라 써야 된다. 이것이 선비가 여러분이. 예사롭지 않은 붓글씨 솜씨. 논어, 공자, 맹자 같은 옛 학자들의 글을 수없이 읽었다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나 봅니다. 진사 남편 후인 문상호 제3회 알성과 장원 급제 조선 왕조를 놓고 시를 짓는데 채글이 제 1등으로. 와, 대단하시네요. 전국 한시대회에서 장원급제를 했을 만큼 글을 짓고 쓰는 일에 능한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오직 글 공부를 최고로 압니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 한때는 성균관에서 유림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형제지간도 줄 수 없고 부모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좋은 게 바로 공부로구나. 공부만은 내가 부지런히 하면 이건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유학자로 살아온 할아버지. 책에서 좀처럼 손을 놓지 않더니 오늘은 다른 용무가 있나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 문상호입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어디 오셨어? 지금 이제 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하셨어요? 손님이 오는데 내가 내려가야 돼. 반가운 손님이 오기로 한 모양인데요. 저 오시네. 그러세요? 할머니까지 덩달아 마중 나가게 한 지인. 아이고, 이렇게 나오시고. 할아버지와는 각별한 사이라는데요. 네. 그런데 이분 어쩐지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한시를 지면은 늙으면 이제 먹는다. 안 늙는단 말입니다. 안 늙어. 기억하시나요? 지난 24회 출연자로 한시 솜씨를 뽐냈던 정충석 할아버지인데요. 문상호 할아버지와는 선생님 제자 사이랍니다. 시도 하나 지어주고 또 그걸 보고 읊고 또 같이 웃고. 아, 그렇지요? 영광입니다. 그대로 얘기입니다. 네. 사제지간에 앞서 할아버지에겐 그저 둘도 없는 글벗인데요. 선생님 여기 좀 봐주셔서. 아이고, 뭐 자기 있는데 뭘. 이 장계가 쓴 풍계 야박인데 네. 올라오셔야 상만천이라
이게 강촌이 맞습니까? 강풍이 맞습니까? 여기가 강촌이라고 그랬죠. 강촌이 맞지?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여기 어화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강촌이 맞아요. 이 어화가 있는데 이 강풍이라 하게 되면 어화가 안 붙는다 이라. 강풍이라 하면은 안 돼요. 어화가 어머님이 어화 단어 하나에서 시작된 글 이야기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지는 게 두 할아버지의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아유 저는 뭐 참 선생님 덕택으로 이 한시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별 말씀. 아유 참말로 뭐 배우신다는 건 그건 너무 겸사히 말씀이시고 참 많이 오늘 특별히 가르침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 준비한 게 있다는 정충석 할아버지. 하모니카를 준비해 오셨네요. 우리 가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인데요. 평소 하모니카 불기를 취미로 하신다더니 연주 솜씨가 화려합니다. 할아버지도 그 실력에 반한 모양인데요. 이렇게 마음 맞는 이와 함께하는 일이 할아버지에겐 큰 즐거움입니다. 제목이 아주 뭐 한 20대 한 30대 똑똑한 다른 분이에요. 그 소리 좀 찾겠는데 참 대단하다. 이걸 하면 몰라요 뭐 기자구만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네요. 참 이런 분은 늙으면 안 되는데. 평소에도 할아버지 집엔 지인들의 방문이 많음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또 한 사람. 10여 년째 할아버지를 찾는 제자라는데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절부터 합니다. 할아버지도 맞절을 하고요. 옛날 선비들이 인사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잠시 방에 들어가서는 다시 나오는데 한복 차림입니다.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동네 선배기 옛날 훈장님과 학생의 모습으로 글 공부를 하는데 책으로 가득한 할아버지 거실이 어느새 멋진 서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중년의 여자분까지 합류하는데요. 할아버지의 또 다른 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세 글 읽기에 빠져드는데요. 94세의 나이에도 책을 놓지 않는 할아버지, 그리고 함께하는 좋은 글벗들. 배움을 나누는 사이에는 나이 성별을 가릴 필요가 없나 봅니다. 저를 맞이하시는데 우리 초등학교 가면 배꼽 인사 훈련 시키잖아요.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맞이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받으면서 제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좋은 벗을 만난다거나 또한 어진 아들 또 어진 손자라든지 또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는 병이 침노하기 어렵고 마음이 항상 상할 때는 병이 자동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항상 마음이 기쁘면 오래 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옛 선비들의 좋은 말씀, 그리고 글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벗들이 94세의 나이에도 할아버지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잘 드시고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고 특히
제자분들은 한 20세 정도가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다 보면 생각도 젊어지시고 활동량도 많아지시니까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할아버지가 분주해 보이는데요. 입는 건 한복 도포. 깔끔히 차려입고 나면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액자 속에 계신 분은 공자님입니다. 성인 아침 인사. 배, 배. 이렇게 매일 아침 절하는 일, 유학자인 할아버지의 특별한 예법입니다. 성인애가 집에 독학을 했기 때문에 참 만분지일이라도 그 은혜, 그래 인사를 아침마다 사배를 드리는데 성균관에 하는 식으로 흥배 이래 네 분을 절을 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옛 선비들의 삶을 여전히 지키려 노력합니다. 당신이 개는 걸 보라고. 옛날 그랬잖아. 여태까지 그랬어. 이제라도. 재주가 없어서 그래. 그게 뭔 재주 얘기. 그건 부인이 하는 거지. 남자. 훈장의 마누라가 되다 보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무를 안 하고 노사에 손님하고 접대하고 학생들만 하고 있으니까 소년 시집을 와가지고 나무 밭도 많이 메고. 고생 많이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젊었고서 사소도 한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지식한 할아버지. 덕분에 고생은 할머니 몫이 됐답니다. 할아버지 드리려고 콩국수 사러 왔어요. 콩국수 좋아하시잖아. 할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라 87세의 나이에도 할머니는 직접 장을 봅니다. 우리 어머님이니까 하나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 점심상에 놓을 콩국물을 사고요. 동네 마트도 잊지 않고 들릅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료 사느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곳인데요. 매일 오죠, 매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고기에다 두유, 바나나, 과일도 많이 사시고. 할아버지 챙겨주시려고 이렇게 늘. 그렇죠. 엄청 건강하시고 좋아. 진짜 우리가 이 다음에 나이를 먹고 늙어도 네. 본받아야 돼. 진짜 멋져요. 잠깐 외출인데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난 배고팠어요. 시장기가 돌아도 할머니 없이는 속수무책. 그저 기다리는 게 더 편한 할아버지입니다. 이러니 삼시세끼 할아버지 식사 챙기는 일이 말하자면 할머니의 주 업무. 할아버지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래요? 이렇게 식사 준비 매번 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래도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렇다고 불만이 없었을까요? 고지직해지요. 그렇지 뭐 비유 맞춰가며 사는 거지요 뭐. 요즘 말로 내조의 여왕이라 할까요? 맛있게 콩국수 한 그릇 차려내고 둘이서 마주 앉아 이렇게 또 함께 먹는 게 할머니에겐 즐거움입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 좋아요. 구수하지? 한 번도 조그만 기고 구수하고 여름에 안 돼. 별미라.
노인정에 가면은 밥 먹고 집에 오기가 바빠요. 와서 밥 드려야, 밥 챙겨드려야 돼. 배고플까봐 얼른 먹고 올라와서 차리지. 그런 노인정에 뭐 영감들이 뭐도 그런데 세상 그래 영감이 그렇게 좋으냐고.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먹었는데 안 드리니까 죄스럽잖아요 그걸. 같이 먹어야지. 요즘에 난 이걸 제일로 아는데 마치 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또 이런 게 또 해주니까 역시 내 마누라는 마누라죠. 고마워. 어서 한번 보자. 훌륭하지 그렇게 해야 돼. 네, 고마워요. 그날 저녁 무렵 부부가 외출을 한 걸까요? 아, 큰 사위세요? 네. 든든하게 사위까지 대동하고 엄마 오셨어요. 오늘 축하할 일이 있나 본데요. 저기 한 보름 차이밖에 아니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근데 오빠들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네. 늦게나마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 아들, 딸의 사위, 손자까지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하니 노부부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제는 뭐 만석금 부럽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항상 챙겨드리고 드시고 싶은 거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해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하신 거야. 누가 봐도. 할아버지를 힘나게 하는 것은 바로 늘 따뜻한 할머니와 가족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부부가 오늘 사이좋게 외출합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네, 도봉산 갑니다. 아, 사네요? 지팡이도 세트에 운동화도 세트고 요즘 말로 커플이시네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커플로 차려입고 종종 집 근처 산으로 산책하는 부부. 노부부에겐 작지만 큰 즐거움인데요. 여기서 가가리게 밤도 죽고 이 밤나무가 있거든요. 여기 내려가면 되거든요. 옛 선비들이 그러했듯 할아버지 역시 느긋하게 자연과 벗삼는 삶을 즐기는 겁니다. 도시 생활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천상 선비인 할아버지가 산 좋고 물 좋은 이 좋은 풍경을 그냥 넘길 수 있나요? 선경이로구나. 시선 사는 곳이지 사람 사는 곳은 아니에요. 이런 데 가서 시를 한 수 못하면 여기 선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도봉산경이라 실루 부는 일소영 천홍이산 백조향을 야유흔대은 성육구 상강부수 영후설 수훈외세 문장결과 자락신 일흥장을 마음이 산란할 때나 잠들기 전에 조금 심란할 때 이 글귀를 보면 지절로 마음이 기뻐지고 생생한
그 초목에 우러나는 거 마침 산에 와 앉은 거와 다름없이 항상 기분이 그 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마구 늙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옛 선비들의 삶을 따르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평소 생활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할아버지 방입니다.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글 공부로 보내는 할아버지.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책을 읽는데 목소리도 쩌렁쩌렁. 한 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번에는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덮고도 똑같이 중얼중얼 읽은 내용을 모두 외우고 있는 걸까요? 네, 성주득 현신손이라. 이 성스러운 군주가 어진 신날을 얻어서 그 정치를 잘하는 서로 손뼉이 맞는 그런 신날을 얻어가지고 칭송하는 글입니다. 이건 2장도 넘는 걸 외우신 거예요 지금? 네, 뭐 이런 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12장씩 이런 것도 외우는데. 아, 그러세요? 네. 이양태보가 해서 이거 전부 다 외우던 거예요. 예. 자주 읽는 사람이 없게 돼요. 왜냐면 내가 재주를 믿고 글을 안 읽게 되면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해도 글을 못 외웁니다. 내가 재주가 없고 이러니까 이걸 외울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다 이라. 언제나 겸손하고 부지런한 자세와 자연을 벗삼는 느긋한 마음. 이렇게 옛 선현의 삶을 따르고 실천하는 삶이 할아버지에겐 자신만의 건강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문상호 할아버님은 현대판 조선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비는 지조와 절개를 지킨 것뿐만 아니라 매사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느긋하고 안민 낙도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생활에 만족하시는 게 굉장히 건강, 특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아버님의 장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붓글씨를 씁니다. 제작진과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데요. 학탁, 목숨수, 거북귀, 나이영, 올해 40여는 이런 의미에서 학수구련을 썼으니 글씨는 세원 짰지만 보시고 수를 그저 학수구련처럼 하셨으면 그게 원입니다. 선비처럼 여유롭고 느긋하게 문상호 할아버지가 지켜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남하고 언쟁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여유가 있고 마음을 안심되도록 가지고 있다면 장소는 자동적으로 그것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